이번 영상에서는 Investors Business Daily를 통해서 엔비디아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출 규제와 딥식 리스크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금이 엔비디아를 매수할 때인가 아니면 매도할 때인가? 엔비디아 주식은 한 달 동안 11%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크게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은 중국에서 딥식이라는 AI가 개발된 것이고, 이게 미국의 수출 통제를 적법하게 거쳐서 H800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데에 따른 것이죠. 저사양, 저비용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추측으로는 딥식이 약 5만 개의 H100 고사양 칩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것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즉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딥식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저사양 저비용으로만 이게 만들어졌다면 엔비디아 칩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고사양에 대한 칩 수요, 또 여기에다가 반론이, 그렇게 되면 AI 스타트업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서 AI에 대한 저사양이든 고사양이든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거의 현재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갭 하락을 해서 이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기사가 작성되는 당시에는 주가가 잠깐 오르는 상태였는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고, 엔비디아 칩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중국의 딥식의 LLM의 비용 지출이 위험이 되는 가운데 이런 사항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고 보는 거죠. 이 미팅은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차이나의 상품에 대한 관세 계획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 계획은 이번 주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칩 지출에 대해서 전망을 알아보자면, 지난 수요일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분기 동안 37.4 빌리언 달러의 자본 지출을 발표했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딥식의 모델이 AI에 대한 미래 지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이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주커버거는 2025년에 데이터 센터 지출 계획이 60 빌리언 달러에서 65 빌리언 달러로 이야기를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에 회사가 칩 공급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는 한 고객이 회계년도 1분기 매출의 1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UBS 분석가 티모시 아큐리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요. 월요일에는 엔비디아가 딥식의 등장으로 크게 주가가 17% 정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딥식의 AI 모델의 비용은 5.6 밀리언 달러로 작년에 안트로픽의 CEO가 밝힌 100 밀리언에서 1 빌리언 달러가 든다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적게 잡아서 100 밀리언 든다고 보면은 이게 5.6% 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한 회사 대변인은 딥식의 AI 모델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은 널리 이용 가능한 AI 모델을 의존해서 사용되고 더 나은 답을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시스템이 수출 제한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엔비디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CT 분석가 크리스토퍼 다닐리는 이 모델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하며 AI 지출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다. 한편 지난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포함된 스타게이트라는 조인트 벤처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함께 500빌리언 달러를 모아서 그것도 4년 동안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른 인프라도 만든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그들은 사실 돈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수요일에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25빌리언 달러까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 화요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AI 개발자가 공개하기 전에 정보와 안전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의 명령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의 칩 회사 SK 하이닉스는 칩 수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급 프로세서와 함께 패키징하면 AI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속 계산이 가능한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공급합니다. 엔비디아의 파트너 TSMC가 4분기에 예상치를 뛰어넘고 AI 칩 수요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AI 매출이 올해 2배로 될 것으로 가이드했고 이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1월 13일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18개 국가를 빼고 한 국가당 칩 수출이 5만 개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 고급 AI 칩에 대한 주문이 1700개를 넘으면 국가에서 라이센스가 요청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정부 담당 부사장인 네드핑클은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마케팅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은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 반도체 회사의 해외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임원인 켄 그로크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미국 칩 회사의 글로벌 칩 시장이 80% 감소할 수 있으며 이 일정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규정은 미국 클라우드 산업을 뒤집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HSBC 분석가 리 프랭크는 블랙웰 칩의 공급망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엔비디아가 또 다른 분기 실적을 내고 주가를 올리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주가는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이탈한 거죠. UBS 분석가들은 현재 분기 실적과 회계연도 1분기 전망이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랙웰의 수익률은 높아졌고 엔비디아의 제품 믹스는 호퍼에서 블랙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칩이 장착된 GB200 렉 시스템을 예상보다 일찍 출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UBS는 언급했고
블랙웰의 1월 총 수익은 1월 말 분기에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총 수익 추정치는 420억 달러고 4월 분기에는 470억 달러입니다. UBS는 목표가를 185달러로 유지하고 매수 등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젠슨 왕은 일반 공학을 위한 챗 GPT 순간이 다가왔다고 말했지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램프업과 다음 칩인 루빈에 대한 초기 징후에 대한 업데이트를 간절히 원했고, 팩셋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1월에 끝나는 연도에 1130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칩 회사의 총 수익 추정치보다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벤처는 사이드쇼가 됩니다. 12월은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힘든 달이었지만 1월에는 더 큰 역풍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12일 대법원이 주주들의 증권 사기 소송에 대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압력을 가했고, 2018년 소송은 암호화폐 폭락으로 엔비디아의 수익이 타격을 입었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통화에 의존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가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AI 프로세서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준 후에도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 AI 네트워킹 장비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합니다. 두 대형 고객이 브로드컴의 칩을 사용하여 자체 차세대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브로드컴은 또한 애플을 위한 AI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ASIC의 가장 큰 사용자가 GPU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5년 최고의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선택하고 나서 12월 20일에 주가는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담당자는 주가 목표를 168에서 166으로 낮췄습니다. 이 분석가는 블랙웰 칩 생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 분석가는 구형 후퍼 칩이 생산이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했고, 하지만 그는 블랙웰 라인에 더 많은 하이엔드 메모리 칩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여러 AI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SIC는 단일 목적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조 분석가 조던 클레이는 ASIC가 GPU에서 매년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겠지만 GPU는 훈련 목적으로 지배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하박 압력이 가해질 수 있지만, 번스타인 리서치의 스테이시 레스건은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로우 세미컨덕터는 미미하며 엔비디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관세로 인해 반도체 산업과 엔비디아와 같은 선도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조의 분석가인 조단 클레이는 제한이 예상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인 듯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들은 주가가 20% 상승할 것으로 목표 가격을 140에서 175로 높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AI 가속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제재, 관세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강세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엔비디아는 최근 AI 흐름으로 인해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기업이고,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 넓어질 것이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B200은 2026년에 300만 대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3년에 H100이 150만 대 판매했다는 것과 비교되는 거죠. 이러한 강세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11월에는 다우존스에서 인텔을 제치고 블루칩 목록에 합류하게 됐고요. 다른 멤버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매수해도 되는 주식인가? 주가는 현재 50일과 200일 이평선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도 중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보류하고 이 120일 선을 다시 올라가는지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횡보 추세대를 딥시그의 발표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지금 여기에 5일째 머물러 있는데, 일봉에서 지표들 보니까 하락의 신호를 알리고 있고, 또한 방금 봤던 주봉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의 신호가 오고 있으며, 이 상승 추세선도 깼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골든 바잉 오퍼튜니티 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제 돈은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달러가 생기면 매수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자, 일목균형표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간 상태로 있는데, 주봉에서는 이게 지금 이번 주가 매도 시점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매수 생각을 해보는 때는, 자, 지금 위치가 전환선 기준선 위아래로 있으니까 주가가 다시 이 위로 올라가는 때가 되겠죠. 그리고 보조지표들이 상승을 알리는 때, 그리고 RSI랑 CCI에서 다시 상승을 알리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매수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